하필 결혼을 비슷한 시기에 한 게 문제였을까요?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저와 동서를 대놓고 차별하셨어요. 동서가 부잣집 딸이었거든요. 몰랐는데 나중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동서와 저의 예단비 차이가 3배였다고요. 그러니 차별은 당연한 게 아니냐는 뉘앙스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 너무 섭섭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사람이 그렇잖아. 나한테 잘하는 만큼 더 잘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동서는 청담동에 있는 산후조리원 보내주시고 나는 시댁에서 몸조리 하라고 하시는 것도 이해하라고? 하필 동서와 저는 임신도 비슷한 시기에 해서 출산일까지 비슷했어요. 한 번은 시댁에서 다 모여있을 때 몸조리 얘기가 나왔는데 시어머니께서 동서는 청담동 산후조리원을 예약해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직접 미역국도 끓여주신댔잖아. 남편 말 그대로였어요. 저한테는 겨우 직접 미역국을 끓여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게 뭐 옷도 내는 뉘앙스였고 저는 마음이 상해서 말했어요. 시댁에서 몸조리하면 마음이 편하겠어? 그래서 설마 당신도 재수씨처럼 청담동 산후조리원이라도 보내달라는 거야? 나는 그러면 안 돼? 나도 똑같이 아이 낳는데 왜 나는 집에서 몸조리해야 하는데. 저는 시어머니께서 직접 미역국을 끓여주며 몸조리해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했어요. 솔직히 친정도 있는데 굳이 시댁에서 몸조리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제 뜻을 전한 건지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오셨더라고요. 예, 너 애를 한 번 낳고 말 거니? 둘째 낳을 땐 너도 산후조리원 보내주면 되잖아. 어머니, 제가 산후조리를 어떻게 할 건지까지 어머니랑 상의해야 해요? 네 남편이 나한테 상의하잖아. 그거야 어머니가 사실상 물주시잖아요. 그래, 내가 물주다. 근데 너는 왜 자꾸 물주한테 밑보일지만 하고 다니는 거니? 제가요? 그래, 대체 네가 시집 오면서 해온 게 뭐가 있다고? 기라면 기는 거지? 산후조리원 때문에 속을 썩이느냐 말이야. 먼저 동서랑 저를 차별하신 건 어머니잖아요. 부잣집 딸인 네 동서랑 너랑 같아? 네 동서처럼 귀하게 자란 애가 어떻게 집에서 몸조리 하겠니? 안 그래? 어머니, 저도 귀하게 자랐어요. 그렇게 귀하게 자랐으면 네 친정 가서 몸조리해. 결국 시어머니께서 친정에 가서 몸조리 하라며 저를 친정으로 보내시더라고요. 남편은 뭐 시어머니의 꼭두각시나 다름없어서 그 말을 그대로 따랐고요. 돌아보면 우리 친정이 가난하다고 무시한 건 시어머니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신랑도 마찬가지였죠. 결혼을 앞두고 예단비 얘기가 나왔는데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묻더라고요. 얼마까지 할 수 있는데? 얼마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지. 별 수 있나?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에이, 아니야. 자기가 다 알면 골치 아플 거야.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 그때도 묘하게 저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어요. 그냥 얼마 해달라고 하기도 민망해서 저러는 거려니 생각하고 친정 식구들과 상의했죠. 그래도 그 집 일가 친척이 꽤 되는 것 같던데. 내 친구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하던데. 그 정도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1,000만 원? 야, 무슨 예단비가 그렇게 비싸. 그래도 형부가 전셋집 마련한다며. 자기 엄마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야. 처음에는 아파트 전세해 주신다더니 시동생이 부잣집 딸이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말을 싹 바꾸셨어.
빌라 전세 얻어주신대. 투덜거리지 말고 감사하게 생각해. 그 전셋집도 어머니 명의로 얻어주신대. 네 시어머니 명의로? 응. 최소한 남편 명의로는 얻어주셔야 나갈 때도 우리 돈인 거잖아. 잠깐. 그러면 언니가 살림 다 채우기로 했는데 사실상 언니만 돈 쓰는 거네? 형부는 전세 뺄 때 자기 엄마가 도로 가져가면 그만이잖아. 설마. 그래. 설마 얘 시어머니가 그렇게 해야 하실까? 그러나 엄마와 저의 설마는 사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전세 자금을 빌미로 저랑 남편을 본인 마음대로 휘두르셨어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갑자기 수중에 돈이 없다면서 우리 전세 자금을 들먹이셨죠. 그중 가장 어이없었던 일은 우리 아이의 태명 문제였어요. 어머니, 우리의 태명을 개똥이로 하라고요? 그래. 옛날에는 태명은 막 지어야 애가 오래 산다고 생각했어. 그래도 어머니, 개똥이는 좀 저희가 지은 태명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뭐라고 지었는데? 자두요. 뭐? 자두? 제가 얘 갖고 자두가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자두보다는 개똥이가 훨씬 낫지. 시어머니는 제 말을 중간에 싹둑 자르시더니 무조건 개똥이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싫은 기색을 비치자 며칠 뒤 남편에게 전화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여보, 대명은 개똥이로 하자. 뭐? 그냥 우리끼리 있을 때는 자두로 하고 어머니 앞에서라도 개똥이라고 하자고. 당신 갑자기 왜 그래? 어머니가 갑자기 주머니가 텅 빈 게 허전하시다면서. 우리 빌라를 운운하시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끼리 살기에 집이 좀 크지 않냐고. 방도 3개나 되고. 근데 뭐 3개씩이나 필요하냐면서. 어머니 댁 근처에 방 2개짜리 빌라 전세가 나왔는데 여기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아니, 우리 곧 아이도 태어나는데 집을 줄이라니. 그리고 이 집도 방만 3개지. 큰 집이 전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머니 말 들으라는 경고 아니겠어? 아니, 내 자식인데 태명도 내 마음대로 못해? 내 자식이기도 하잖아. 당신도 자두가 좋다며. 내가 또 엄마 자식이기도 하잖아. 뭐? 우리 엄마는 우리의 태명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안 하시거든? 그냥 태명인데 뭐 어때? 그냥 개똥이로 하자. 그러다 이름까지 어머니가 짓겠다고 하시면?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름도 개똥이처럼 이상한 이름으로 지으라고 하시면 어쩔 건데. 설마. 그러니까 전셋집을 자기 이름으로 받았어야지. 자기 돈도 보탰다며. 근데 왜 어머니 명의로 한 건데? 그래도 어머니 돈이 좀 더 들어가서. 그러니까 당신이 돈이 많았으면 얼마나 좋아. 뭐? 갑자기 불똥이 저한테 튀더라고요. 그렇잖아. 당신이 돈만 많았어도 우리 둘이 돈 합쳐서 집 구할 수 있었잖아. 아니 여보, 당신 나한테 같이 집 구하자고 한 적 없잖아. 집은 무조건 남자인 자기가 한다며. 나한테는 혼수만 채워 넣으라며. 그거야. 당신 집 사정 빤한데 어떻게 돈 합쳐서 집을 사자고 해. 시장에서 처제랑 반찬 가게 하시는 어머니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 결국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어? 우리 친정 돈 없으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자기 어머니 말 들어라. 남편의 말대로 우리 친정은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뒤 여동생은 늘 엄마의 든든한 지원군이었죠. 반면 저는 여동생보다 제 인생을 살고 싶어 했어요. 남들이 들으면 언니랑 여동생이 바뀐 거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남들이 뭐라든 저는 대학도 가고 싶어 했어요. 엄마도 여동생도 가라고 하더라고요. 언니, 나는 대학 생각 없어. 내가 엄마랑 반찬 가게 열심히 할 테니까 걱정 말고 대학 가. 너는 진짜 대학 안 가게? 응, 나는 돈 버는 게 더 좋아. 엄마 반찬 가게를 대박 가게로 만들어서 떼돈 벌 거야. 그러니까 언니는 걱정하지 말고 언니 하고 싶은 거 해. 넌 애가 뭔 욕심이 그렇게 없어. 욕심이 왜 없어? 오히려 돈 욕심이 많은 건 나지. 난 돈 버는 게 더 좋다니까? 야, 코딱지만한 시장통 반찬 가게에서 무슨 떼돈을 벌겠다고. 하여튼 너는 꿈도 참 작아. 두고 봐라. 이 언니가 대학 가서 성공해가지고 우리 집안 일으킨다. 집안을 일으키긴 무슨. 대학에서 만난 지금의 남편과 첫눈에 반해서는 사랑에 목매고 살았어요. 학점도 엉망이라 대학도 겨우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겨우 취업했지만 일보다도 결혼이 더 하고 싶더라고요. 결국 없는 친정주머니를 탈탈 털어 대학까지 가놓고는 졸업과 거의 동시에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 친정에는 면목 없는 장녀였죠. 그런데도 엄마랑 여동생은 제 선택을 늘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줬어요. 덕분에 지금껏 어디 가서도 기죽고 산 적이 없었는데 결혼 후부터는 늘 제가 부족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시댁에서 계속 그런 대우를 받으니까 손아래 동서도 은근히 저를 깔보더라고요. 형님, 이번 명절의 장은 제가 볼게요. 같이 봐. 왜 동서 혼자 해? 제가 볼 테니까 형님이 음식 좀 해주세요. 솔직히 저 친정에서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런 거? 음식이요. 요리. 나도 안 해봤는데? 말도 안 돼. 형님 집 시장통 반찬 가게 아니에요? 형님도 참. 왜 자꾸 저랑 같아지려고 하세요? 출발선부터 다른데. 아니, 우리 집이 시장통 반찬 가게라고 내가 요리 잘하라는 법 있어? 난 늘 공부만 했어. 공부해서 대학도 갔고. 이러니까 형님이 자주 분수도 모르고 어머니 속을 뒤집는구나? 동서, 그 말은 좀 선 넘은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왜 자꾸 부잣집 딸인 저랑 맘먹으려고 하시냐고요. 그냥 아닌 척하지 말고 각자 잘하는 거 하자고요. 저는 돈 잘 쓰니까 돈 쓰고 형님은 반찬 가게 딸답게 반찬 만들고. 나 진짜 할 줄 아는 거 없다니까? 그냥 재료값 반씩하고 요리도 같이 해. 어머, 어쩌죠? 저 이미 어머님께 말씀드렸는데. 제가 장보기로 하고 요리는 형님이 하기로 했다고요. 그러나 아무리 논리적으로 받아치려고 해도 동서가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건 무력화됐어요. 저는 결국 요리를 엉망진창으로 해버렸고 시어머니는 지금 시위하냐며 저를 나무라셨어요. 아니, 요리를 못하는 척하고 싶어도 그렇지 이 비싼 재료를 이 모양으로 썼다고? 어머니, 이거 별로 비싼 재료도 아닌데요? 지금 그게 중요하니? 파는 양념장만 써도 맛나는 한우 소갈비를 이 모양으로 만들고. 어머니, 이거 한우 아니에요. 호주산이던데요? 뭐? 시어머니는 아주 잠깐 당황하셨지만 절대 불똥이 동서에게 튀는 일은 없었어요. 아니, 동서가 살림을 해봤니 뭘 해봤니? 실수로 잘못 샀겠지. 그래도 그렇지 음식 귀한 줄도 모르고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요리 못하는 척하면 네가 뭐 진짜 네 동서처럼 부잣집 딸내미라도 되는 줄 알아? 어머니, 저 진짜 요리 못해요. 동서한테도 말했고요. 장 보는 것도 반반하고 요리도 반반하자고 했는데 아니 동서가 어떻게 요리를 해? 아니 반찬 가게집 딸내미가 요리를 못한다는 게 말이 되니? 귀한 대접받고 잘한 척한다고 진짜 귀한 자식 되는 게 아니잖아.
왜 네 동서랑 자꾸 같은 급이 되려고 해? 어머니는 늘 동서 편이시죠? 나중에 말이다. 내가 아파도 네 덕을 보겠니? 동서 덕을 보겠니? 네? 그러니까 참견 마라. 너한테 나 돌봐달라고 안 하니까.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날 돌보겠니? 니들 먹고 사는 것도 버거울 텐데. 저는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시댁에서는 이마저도 제가 동서랑 동급이 되려고 한다는 오해로 변질되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시댁에서 저와 동서는 급이 나뉘어져 있었다는 거죠. 우리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또 눈치 없이 그러더군요. 그냥 이제 받아들이고 사는 게 어때? 뭘 받아들여? 당신이 아무리 흉내내도 당신은 재수 씨처럼 안 돼. 애초에 갖고 태어난 게 다르잖아. 당신도 내가 동서랑 같은 급이 되고 싶어서 이런다고 생각해? 그런 거 아니야? 당신도 나랑 동서랑 급이 나뉘어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어? 당신 집은 뭐 신분사회야? 그 집만 조선시대냐고. 그러면 어떡해. 우리가 엄마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럼 당신이 돈이 많아서 집을 해오던가. 그랬으면 우리가 엄마 눈치 안 보고 살았을 거 아니야. 네가 돈이 없어서 엄마 도움 받았다고는 생각 안 하니? 뭐? 너 우리 동갑이야. 잊었어? 그렇게 겨우 참고 있던 중에 산후조리원 문제까지 터진 거예요. 친정으로 가라는 시어머니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에서 뒹굴거리고 있는데 남편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당신 벌써 간 거야? 응, 우리 집에 있다가 병원 갈 거야. 그러면 나는 어쩌라고? 당신이 왜? 나 없으면 당신이 떠받드는 어머니 댁 가서 밥 먹고 놀면 되잖아. 아니, 그래도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집에 왔더니 밥 한 공기도 없잖아. 지금 만삭의 아내한테 밥 안 해놓고 나갔다고 전화한 거야? 그냥 끊어버렸어요. 결국 출산일까지 친정에서 속편히 있다가 출산하고도 친정으로 왔죠. 한동안 제가 아예 시댁에 발길도 안 하니까 시어머니도 궁금하긴 하셨는지 전화를 거셨더라고요. 제가 받기 싫어서 액정만 노려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전화를 가져가더라고요. 여보세요? 아유, 사부인,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죠? 아이고, 사부인, 병원에서 뵙고 오랜만이네요. 우리 손주는 잘 있나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며느리는 뭐 하나요? 뭐 하긴요, 쉬어야죠. 애 낳고 몸조리 잘못하면 평생 고생이잖아요. 하긴 누구보다 사부인이 잘 아시겠네요. 시장 통해서 반찬 파시느라 애 낳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셨을 테니. 사부인은 잘 쉬셨나 봐요? 예? 뭐 저는 시집살이 하느라 못 쉬긴 했지만 어디 사부인 팔자보다 드세겠어요. 그에 비하면 우리 며느리는 상팔자지요. 그런가요? 사위가 산후조리원도 안 보내준다고 해서 친정으로 왔더라고요. 그건 그러게요. 왜 그랬나 모르겠네. 아이참에 따님이랑 같이 있으시니 좋지 않으세요? 하긴 집이 너무 좋겠네요. 정 불편하시면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는 방법도. 그러자 엄마가 시어머니의 말을 끊으며 물었어요. 사부인, 손주 보고 싶으시죠? 예? 그렇죠. 그럼 우리 집으로 오시죠.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전화를 끊은 엄마가 비장한 얼굴로 저를 보셨어요. 온단다? 진짜 부르게? 못돼? 아니, 우리 집으로 부른 건 처음이잖아. 왜? 너무들 놀랄까봐 걱정돼? 아니, 뭐. 솔직히 별로 우리 집은 안 보여주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서 네 신랑도 못 오게 하는 거야? 응? 이제 그만 고집 부려.
바로 오신대. 네 신랑도 같이. 2시간쯤 지났을 때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마침 아기가 잠든 상태라 저도 방 밖으로 나갔어요. 엄마랑 여동생이 준비는 다 마쳐둔 상태더라고요. 집으로 들어온 시어머니와 남편 표정이 각원이었어요. 입을 멍하니 벌리고 있는데 개거품이라도 물 기세더라고요. 아,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주소 받고도 안 믿겨서 설마 했는데. 아,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여기가 정말 장모님 댁이라고? 왜? 우리 집이 시장통에서 반찬 가게 하는 집이라 이런 집이 아닐 줄 알았어? 아니지, 얘.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여기가 정말 너희 친정집이야? 저희 엄마랑 여동생도 다 있잖아요. 아니, 말도 안 돼. 어떻게 너희 친정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 시어머니는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시더라고요. 어머니, 누가 보면 탐정인 줄 알겠어요. 꼭 가짜 선별이라도 하시는 분 같아요? 어? 아니지, 내가 무슨. 그게 아니라, 이해가 안 돼서 그러지. 사부인이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좋은 집에 살면서 왜 딸 결혼 때는 그것밖에 안 하셨어요? 제가 우리 딸 결혼 때 뭘 안 한 게 있나요? 아니죠. 예단비도 그렇고. 예단비는 우리 사위 말이 우리 집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길래 적정선에서 보냈습니다만. 아니지. 그게 어떻게 적정선이에요? 이런 펜트하우스에 사시면서. 네, 우리 친정집은 펜트하우스였어요. 시장통에서 반찬 가게 하면서 산다기엔 절대 믿기지 않을 수준이었죠. 엄마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태연하게 받아치셨어요. 제가 펜트하우스 산다고 사치 부리며 살아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나요? 예단비는 그 정도면 충분하죠. 아니죠. 그러면서 왜 집도 안 한 건데요? 우리 사위가 집은 본인이 하겠다고 했다던데요? 원래 남자가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이 살림살이는 다 채워넣지 않았나요? 순간 남편이 생각났다는 듯 손뼉을 치더라고요. 맞다. 그러고 보니 우리 집에 들어온 가전 전부 신상품이었어. 가장 비싼 거. 그래. 그렇긴 했지. 나는 또 없는 살림에 있는 척 하느라 발버둥 쳤다고만 생각했네. 시어머니의 말을 듣던 엄마가 어이없다는 듯 물었어요. 대체 너희 시댁은 우리 집을 어떻게 생각한 거야? 오늘 보니 너희 시어머니고 남편이고 가관이구나. 엄마 좀 놀랐지. 좀이 아니라 많이 놀랐어. 도대체 그간 널 어떻게 대우했던 거야? 갑자기 출산 앞두고 우리 집에 오겠다고 할 때부터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냥 부부 사이에 좀 다툼거려니 하고 말았는데 언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출산 앞두고 집으로 온 이유가 따로 있는 거야? 그게 그제야 사실을 말하려고 하자 남편이 황급히 막아서더라고요. 여보, 지난 날을 이제 와서 말할 필요가 있을까? 들으면 장모님만 속상하시지. 자네 뒤로 빠져 있어. 예? 아유, 잠깐만요. 사부인? 우리 아들한테 뒤로 빠져 있으라니요. 대개 아드님이 우리 딸 입을 막으려고 하니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딸이 왜 출산 전에 대뜸 짐 챙겨서 친정으로 돌아온 건지는 들어야겠어요. 오늘 보니까 모제가 아주 우리 딸 속을 많이 뒤집었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아유, 그래요. 제가 부잣집 딸인 둘째 며느리는 산후조리원 보내준다고 하고 얘한테는 직접 미역국 끓여줄 테니 집에서 몸조리하라고 했습니다. 예? 아니, 저는 이 상황을 보고 나니 오히려 며느리가 이해가 안 되네요. 친정이 이렇게 잘 살았으면 돈 많은 친정에 말해서 산후조리원을 가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내가 하란 대로 하면서 내 입장만 난처하게 만들 건 뭐냔 말이에요. 어머니, 그건 아니죠. 어머니께서 지금껏 우리한테 어떻게 하셨는데요?
어머니 명의로 해주신 전셋집을 볼모로 우리의 태명까지 마음대로 하셨잖아요. 우리가 말 안 들으면 방 2칸짜리 빌라로 옮기라는 식으로 눈치 주시면서요. 예, 내가 언제 옮기라고 한 적 있어? 우리가 어머니 말 안 들으면 요즘 내 주머니가 허전하다. 너희들 사는 집이 방 3칸이면 너무 크지 않냐? 우리 집 근처에 방 2개짜리 전셋집이 있다. 그게 무슨 뜻인데요? 아들, 네가 대답해봐. 네 마누라가 생사람을 잡잖니? 그러나 남편이 눈치를 살살 보더니 제 옆으로 와서 서더라고요. 솔직히 사실이잖아요. 뭐? 태명이 개똥이가 뭐예요? 솔직히 별것도 아닌 걸로 집을 빼라 말라 눈치 주신 거 맞잖아요. 아니,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애 태명이 개똥이었다니? 그게 죄송합니다. 엄마가 애 태명을 개똥이로 안 하면 전셋집 빼라고 겁을 주셔서. 근데 이 사람도 잘한 거 하나 없어요. 이렇게 장모님 댁이 펜트하우스였으면 왜 우리 엄마 눈치를 본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엄마 집이지. 내 집이야? 그래도 친정이잖아. 그만큼 돈이 있다는 뜻인데. 우리 친정이 잘 되는 데 있어서 내가 보탠 거 아무것도 없어. 다 내 여동생이 한 거라고. 저제가? 그래. 내 여동생은 나 대학 보내주고 자기는 대학도 안 가면서 엄마 도와서 반찬 가게 운영했어. 그러다 홈쇼핑 잡아서 방송하더니 반찬 가게가 대박이 나더라? 시장에 있는 건 본점이라 그냥 둔 거고 지금은 주문 배송이 더 많아서 아예 사무실을 따로 만들었어. 착한 내 여동생이 엄마 도와서 살다가 우리 엄마 호강시켰다고. 근데 내가 이 집에 무슨 지분이 있다고 친정덕을 보려고 하겠어? 이미 나 대학 보내주고 나 시집 보내준 것만으로도 다 해줬지. 나머지는 당신이랑 내가 해야지. 안 그래? 아니,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엄마가 나한테도 매번 집으로 겁줄 때는 사실대로 말해줬으면 좋았잖아. 여차하면 친정도움 받으면 되니까 기 펴고 살라고. 그 기는 당신이 능력 키워서 펴야지. 그러면 애초에 나랑 결혼할 때 집 펴온다는 소리를 하지를 말든가. 나는 당신 그 말이 듬직해서 결혼 결정도 빨리 한 거란 말이야. 적어도 시집 갈 때는 친정 등쳐먹고 싶지 않아서. 그러자 여동생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언니, 그래도 그 말은 너무하다. 우리가 언니 가족인데 왜 등쳐먹는다고 생각해? 내가 지금껏 엄마 반찬 가게 일 한번 제대로 도운 적이 있어? 학창 시절에도 나 좋아하는 공부만 하고 너는 늘 학교 끝나면 시장으로 달려가서 엄마 도왔잖아. 그렇게 철없이 살았던 내가 네 덕에 우리 친정이 부자 됐다고 어떻게 밥숟가락을 얹어? 그래서 산후조리원도 안 간다고 한 거야? 비싸다고? 네가 해준다는데 어떻게 받냐고. 왜 못 받아? 우리가 가족인데. 그리고 나는 공부 잘 못했어. 언니도 알잖아. 언니는 워낙 공부를 잘했으니까 당연히 대학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야. 나는 공부 잘하는 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데. 그러면 뭐해? 공부해서 기껏 대학 보냈더니 시집이 나갔는데. 그게 뭐 어때서? 우리 중에 명문대 졸업장 갖고 있는 사람은 언니가 유일한데? 언니는 늘 내 자랑이야. 너야말로 내 자랑이거든? 그런 마음인 줄 알았으면 청담동 산후조리원에 보내는 건데. 언니 동서랑 딱 마주치게. 됐어. 내가 거기 안 간다고 하니까 네가 집에서 편히 산후조리할 수 있게 해줬잖아. 나야말로 네가 더 신경 쓸 줄 알았으면 차라리 산후조리원에 갈 걸 그랬다 싶어. 언니가 첫 조카 낳아줘서 얼마나 행복한데. 언니는 우리 가족한테 기쁨을 주는 사람이야. 사람마다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 내가 우리 집에서는 이런 딸인데 시댁에서는
내가 반찬 가게 딸인데 요리를 못하는 게 말이 되냐고. 왜 부잣집 딸내미 행세하느냐고 하더라. 뭐? 여동생이 놀라서 우리 시어머니를 보더라고요. 우리 언니 요리 진짜 못하는데요? 아유, 사돈처녀. 아무리 그래도 얘가 반찬 가게 딸인데 아예 못하는 게 말이 돼요? 우리 언니 진짜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컸어요. 우리 집이 가난했어도 우리 엄마는 딸들이 원하지 않는 거 억지로 시킨 적 없어요. 언니는 늘 공부 좋아하고 책 좋아해서 엄마도 언니가 잘하는 거 하게 했어요. 저는 엄마 닮아서 어릴 때부터 손이 야무졌다 보니 반찬 가게 일을 하게 된 거고요. 어휴, 참. 아유, 요리 못하는 게 자랑도 아닌데. 아유, 그래요. 그렇다 칩시다. 사돈 처녀 언니는 요리 전혀 못하는 거 맞아요. 맞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깐족거리자 친정엄마도 화가 나신 눈치였습니다. 아니, 사부인? 우리 딸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꼭 요리하고 손에 물 묻혀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요리 못하는 게 자랑이 아니면 대개 아드님은 요리를 좀 합니까? 아니, 사부인.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우리 아들이 요리 못하는 거랑 대개 따님이 요리 못하는 건 차원이 다르죠. 그래요? 그럼 우리 사위한테 한번 물어보죠. 자네, 우리 딸이 요리를 잘 못하니 이제 그만 갈라설 텐가? 아유, 어머니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 사람이 요리 하나도 못하는 거 다 알고 결혼했어요. 그럼 자네 어머니 앞에서도 잘 좀 감싸줬어야지. 왜 혼자 서럽게 해?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어머니한테 경제적으로 자유롭지가 못해서요. 저도 마음 같아선 무조건 아내 편이죠. 근데 어머니한테 어느 정도는 맞춰드려야 이 사람도 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괜히 어머니 눈밖에 났다가 더 좁은 집에서 고생하며 살까 봐요. 더더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방 2칸짜리는 저희 본가 코앞이거든요. 어머니가 거기로 지붕기라고 하시는 이유도 뻔하잖아요. 이 사람 성질머리에 괜히 욱했다가 우리 어머니한테 시집살이 당할까 봐 저도 좀 못되게 굴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돼서 그러면 안 되지. 얘가 믿고 사는 건 자네 하나인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엄마가 한숨을 내쉬더니 일단 시댁 식구들을 앉히더라고요. 일단 오셨으니 식사부터 하시죠. 내 자식들도 밥 먹여야 해서 그래요. 식사가 준비되는 사이 시어머니께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말이야, 정말 이 집이 너희 친정집 맞니? 보시고도 못 믿으시겠어요? 아니지, 이런 집을 왜 지금껏 안 보여준 건데 진즉에 보여줬으면 내가 널 덜 무시했을 거 아니야. 어머니든 남편이든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중요했어요. 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친정이 잘 살게 된 건 다 제 여동생 장사수한 덕분이고 또 우리 엄마 실력 덕분이거든요. 저 때문에 잘 된 것도 아닌데 이제 와서 우리 친정이 펜트하우스로 이사 갔다는 말을 굳이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네 남편한테는 왜 말 안 해줬는데? 남편은 얄미워서요. 자꾸 어머니 말 그대로 복사해다가 저한테 붙여놓는데 얄밉더라고요. 마치 동서랑 저 사이에 급이 나뉘어 있다는 듯이 똑같이 말하는 거 보는데 절대 처가덕 볼 생각은 못하게 해야겠다 싶었어요. 예,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그렇잖아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된 거지만 어머니 아들, 어머니한테 너무 의존적이잖아요. 처가가 돈 많은 거 알면 처가에 의존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뭐 언제까지 속일 수는 없었을 거 아니야. 본인이 우리 친정에 잘하고 싶었으면 진즉에 들여다봤겠죠. 제가 오지 말랬다고 진짜 안 오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기 자기 마누라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부엌에서 반찬을 들고 나오던 남편이 화들짝 놀라서 말하더라고요.
그건 당신이 너무 화가 나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슬쩍 빠져 있었던 거지. 그래서 처가가 펜트하우스 사니까 좋아? 갑자기 왜 내 편을 들어? 언제나 당신 편이고 싶었다니까. 근데 내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늘 미안했지. 여보, 당신 능력 하나도 안 부족해. 나 아이 갖고 입덧이 너무 심했을 때 당신이 뭐라고 했었어? 일 그만하고 그냥 집에서 쉬라고 했지. 내가 먹여 살린다고. 그래서 당신 그 약속 지켰어, 안 지켰어? 지키긴 했지만 어머니가 자꾸 겁줄 때마다 못 지킬 것 같아서 무서웠어. 당신 좋은 직장 다니고 있고 덕분에 나도 몸 편하게 풀고 있는 거야. 근데 왜 자꾸 어머니한테 의존해?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저축했던 돈이랑 대출 꼈으면 전셋집 마련할 수 있었잖아. 그럼 대출금 갚아야 해서 빠듯해질까 봐 그랬지. 살림 빠듯해지면 힘든 건 당신이잖아. 지금처럼만 살면 당신이 아이 낳고도 푹 쉴 수 있는데 대출금 생기면 그것 때문에 복직도 서둘러야 할 거고. 그렇다고 해도 난 상관없거든. 나는 당신의 결심이 더 중요했어. 어머니한테 의지하지 않고 살 결심. 그래서 말 안 해준 거야? 응. 당신이 그 결심할 때까지 말 안 하려고 했었어. 물론 그 사이에 당신이 우리 친정에 먼저 찾아오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였고. 미안해. 내가 용기가 없었네. 처자식이 생긴다고 하니까 자꾸 머리를 굴리게 돼서. 그때 엄마가 오시더라고요. 자, 얼른 앉아. 일단 밥부터 든든하게 먹자고. 엄마, 난 또 미역국이야? 너 무조건 먹어야 돼. 한 그릇 모두 먹어. 다른 거 먹고 싶은데. 뭐 먹고 싶은데? 여보, 나 집으로 갈까? 그래도 여기가 더 낫지 않을까? 펜트하우스인데? 엄마, 이 사람 펜트하우스에 눈 돌아간 것 좀 봐. 뭐 어때? 이제 여기가 장모집인데. 이제부터는 자네도 여기로 출퇴근해. 방이 남아돌아. 정말 그래도 됩니까? 장모님이 힘드실까 봐요. 저 아내 몸조리도 해주시는데. 내가 하는 건 별거 없어. 애 몸조리 해주는 사람이 아침 일찍부터 와서 저녁 6시까지 돌봐주다가 가. 우리 둘째 딸이 언니도 엄마도 고생하지 말라고 필요한 건 다 해줬어. 처제 결혼해서 애 낳으면 그땐 내가 다 해줄게. 형부, 약속한 거예요? 그럼 그동안 우리 언니 섭섭하게 한 건 조금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용서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그냥 잘할 기회만 줬으면 좋겠어. 오랜만에 연애 때 남편을 다시 본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도 내심 가장이라는 무게가 무거웠겠구나 싶으면서 이 기회를 통해 남편이랑 대화를 좀 더 많이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날 다 같이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니께서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아들, 나 좀 태워다 줘. 엄마, 저 이제라도 남편 노릇, 아빠 노릇 좀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택시 불러드릴게요. 아니즈, 이 밤중에 혼자 택시를 타고 가라고? 사부인, 요즘 택시가 얼마나 잘 돼 있는데요. 택시 안 타보셨어요? 아니지, 자식들이 있는데 택시는 뭐하러 탑니까? 이제부터는 좀 타세요. 수중에 돈도 꽉 쥐고 계시면서 왜 택시비를 안 쓰세요? 제가 드릴까요? 펜트하우스 사시는 거 들키고 나니 아주 당당하십니다. 제가 언제는 안 당당했던가요? 사부인이 저를 안 당당하게 보셨던 거겠죠? 결국 시어머니는 대꾸도 못하시고 우리 집을 나가셨어요. 저는 남편의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택시 타시는 거라도 보고 와. 돈도 내드리고. 알았어. 당신은 우리 어머니가 얄밉지도 않아? 이참에 한번 약 좀 올리지 왜. 내가 약 올리고 싶은 대상은 어머니가 아니고 당신이야.
내가 어머니랑 살아? 당신이랑 살지? 알겠어. 얼른 갔다 올게. 남편이 나가자마자 엄마가 저를 혼냈어요. 아휴, 너는 왜 신랑한테 친정 이사했다는 소리를 안 해? 말했잖아. 제 엄마 편만 드는 남편 얄미워서 그랬다고. 아휴, 얄미워도 그렇지. 혼자서 가장의 무게를 이고지고 있구만. 그러니까. 나도 형부가 자기 엄마 편만 들었다고 했을 때는 미웠는데 또 나름 그게 언니 빚고생 안 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아, 그런 줄 알았으면 우리라도 뒤를 든든히 받쳐줬으면 좋았잖아. 행여 사돈 어른이 집배라고 해도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그 말 한마디만 했어도 형부가 좀 덜 힘들었을 텐데. 야, 형부만 힘들었냐? 나도 힘들었거든. 엄마가 저한테 꿀밤을 놓더라고요. 아유, 그렇다고 같이 힘든 남편을 더 힘들게 해? 아빠. 나도 곧 말하려고 했어. 근데 솔직히 난 진짜 그래. 펜트하우스도 결국 엄마랑 둘이 산 거지. 내가 뭐 한 거 없잖아. 나나 남편이나 우리 친정에 기댈 자격은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바로 짐 싸들고 친정으로 온 게 누군데? 그래도 난 이 집 딸이잖아. 남편은 저 집 아들이고. 하여튼 아유, 보니까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고 다녔는지 얼굴이 헬쑥하네. 혼자서도 좀 할 줄 알아야 해. 그래서 더 그냥 둔 거야. 어이구, 너는 펜트하우스에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호강하고 남편은 굶으니까 좋냐? 저 사람 안 굶었을걸? 그러나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간 편의점 도시락만 먹었다는 남편의 말에 우리 엄마는 또 저를 혼내더라고요. 누가 사위사랑은 장모가 아니랄까봐. 그날 이후 우리 남편은 펜트하우스인 친정에서 먹고 자면서 신수가 훤해졌어요. 물론 저도 남편이 같이 있어서 좋았죠. 미우나 고우나 내 신랑이 옆에 있으니 좋긴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서가 시어머니랑 같이 우리 친정에 오고 싶다고 연락을 해온 겁니다. 친정이 워낙 크고 좋다 보니 머무는 기간이 좀 더 길어졌을 때였어요. 엄마도 허락하시길래 오라고 했죠. 우리 친정에 들어오자마자 동서는 매의 눈으로 집안을 살피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형님, 이런 친정을 두고 그동안 왜 그러셨어요? 저도 깜빡 속아 넘어갔네요. 내가 뭘 어쨌는데? 아니, 돈 없는 척 하셔서 제가 장도 다 보고. 동서,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내가 언제 동서한테 장 다 보라고 했어? 반반씩 하자고 했잖아. 아니, 어쨌든 제가 다 사온 다음에 반을 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못 주지. 동서는 그거 사왔다는 핑계로 요리에는 손도 안 댔잖아. 내가 요리 못해서 못하는 척한다고 구박듣는 거 다 보면서도. 아니, 그래서 이 집이 진짜 형님 친정이라고요?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온 거야? 아니, 뭐 홈쇼핑 나온 거 봤어요. 매진되긴 했던데. 그렇다고 이런 펜트하우스까지 살 정도가 되나 싶어서요. 이 집이 그렇게 좋은 집이야? 나는 뭐 엄마랑 동생이 산 거라 잘 모르겠네. 그러자 동서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당연하죠. 이 집은 사고 싶어도 못 사요. 돈이 있어도 못 산다고요. 그래? 그럼요. 형님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도 이런 집이 친정이라니. 아, 부럽다 진짜. 동서네 집도 부잣집이잖아. 다 옛말이죠. 할아버지가 나란 일 좀 하셨다고 하고 아빠가 대기업 간부였다 보니 잘 살았지만 이제는 들어오는 수입도 없고 이런 집은 꿈도 못 꿔요. 그럼 동서 시집 보낼 때 돈 좀 쓰셨겠네? 이럴 줄 알았으면 남편더러 집을 하라고 하는 건데. 옆에서 듣던 시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부모님 노후 자금에서 집 사느라
얼마나 진땀을 뺐다고요.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형님은 지질이 가난한 집딸이라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저는 그래도 부잣집 딸내미라 마음에 든다고. 네가 부잣집 딸이니 꼭 내 아들이 집해야 하는 건 아니지?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네가 네 그랬잖아. 까짓것 돈도 많은 네가 한다고. 예단비돈이 형님이 1,000만 원 한다고 하니까 네가 3배 해온다고 했잖아. 그렇게 해야 시집살이 안 할 것 같아서 그랬어요. 어머님이 형님을 좀 무시하셨어요? 우리 집도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거 알면 분명 무시하겠구나 싶어서 그랬다고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와서 집 사고 예단비하고. 제가 미쳤지. 너 아주 시어머니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다. 제가 뭐 못할 소리 한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형님 친정이 펜트하우스로 한 방에 이길 싸움이었는데 괜히 돈만 쓴 것 같아서 그래요. 가만히 듣다 보니 동서의 말이 재밌더라고요. 동서한테 내가 라이벌이었어? 어머니가 애초부터 그런 구도를 만드셨어요. 가난한 형님한테는 별 기대가 없다. 부자인 너한테만 기대한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해요. 이 돈 밝히는 시어머니 눈밖에 안 나려면 어떻게든 돈을 써야겠구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다 내 탓이라는 거냐? 그럼 아니에요? 그럼 그 집 팔아서 친정에 다시 갖다 주던가. 어머니가 사라고 한 아파트 샀다가 지금 집값이 뚝뚝 떨어져서 팔아도 손해라고요. 그리고 그 집 팔면 우리는 어디서 살고요? 우리도 형님네처럼 좁아터진 구식 빌라에 살려는 거예요? 저 그래도 부잣집 딸내미라서 그런 집에서는 못 살거든요? 이런 펜트하우스라면 또 모를까. 뭐야? 그럼 네 신랑한테 해달라고 해. 펜트하우스? 어머니 아들이 그럴 돈이 어딨어요. 그나마 직장 안정적인 거 하나 보고 결혼한 건데 요즘은 자꾸 우리 집에서 돈 가져다가 사업할 궁리만 한다고요. 개꿈이 원래 사업가야. 그럼 어머니가 사업자금 대주시던가요. 제가 낳은 거 아니잖아요. 나는 네 남편한테 경고했다. 내 두 눈에 흙이 들어와도 사업자금 같은 거 해줄 일은 없다고. 정하고 싶으면 네가 벌어서 하든가 그거 해줄 마누라 만나라고. 세상에, 설마 그래서 그 사람이 저랑 결혼하겠다고 한 거예요? 너희 집이 부자라고 좋아하긴 하더라. 동서는 결국 뒷목을 잡고 떠났고 동서가 가거나 말거나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우리 애를 보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제가 다 얄미워서 물어봤잖아요. 어머니, 부자세요? 그건 알아서 뭐하게. 너희 친정보다야 부자겠니? 나중에 어디 아프시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동서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뭐?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제가 늘 동서 편드는 어머니한테 섭섭해하니까 나중에라도 내 덕 볼 일은 없어도 동서 덕은 볼 거라고요. 그러니 참견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제야 시어머니께서 당황하신 듯 마른 침만 꿀꺽 삼키시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반년쯤 지나 시어머니께서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너무 사람 약 올리시는 모습이 좀 과하다 싶어서 했던 말인데 괜한 소리를 했나 싶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뵀죠.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뭐. 수술 받으면 괜찮을 거라면서요? 그걸 어떻게 알아? 열어봐야 전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지. 걱정 마세요. 제가 같이 갈게요. 네가? 동서는 바쁘다고 하던데요. 바쁘기는 무슨. 내 병수발 들기 싫어서 하는 소리겠지. 아무튼 제가 같이 다닐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목돈이 없는데. 돈이 왜요? 글쎄 둘째 놈이 사업한다고 나한테 사업 자금을 뜯어갔어. 정 안 되면 제 집 팔아서라도 갚는다고. 아직 안 갚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네 동서한테도 말했더니 자기는 아예 모르는 일이라고 차발대잖니. 그때부터 바쁘다면서 내 연락을 계속 안 받는다. 아니, 서방님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우리 신랑도 전혀 모르던데.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래서. 그렇다고 무슨 사업하는지도 모르고 돈을 주신 거예요? 원래는 두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준다고 하셨다면서요? 솔직히 너희 집이 잘 됐다는 얘기 듣고 배가 아프잖아. 그래서 우리 둘째라도 사업해서 너희 집처럼 잘 됐으면 해서. 그래서 서방님한테 사업 자금을 대주셨다고요? 잘 되겠지. 뭐 설마 내 돈 다 날리는 건 아니겠지? 시어머니의 불길한 예상대로 동선에는 시어머니가 주신 사업 자금은 물론 본인들 집까지 팔아서 보탠 돈까지 다 날렸어요. 우리 친정처럼 반찬 팔아보려고 했다가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동선에는 시댁에 들어가 얹혀 살게 됐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시어머니의 암이 전이가 없어서 수술만으로 치료가 끝났다는 거예요. 물론 수술비는 우리 부부가 됐죠. 동선애와 같이 살게 된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 투덜거리셨어요. 혼자 살다가 쟤들이 들어와 사니까 아유 갑갑해서 숨이 안 쉬어진다. 어머니 때 크잖아요. 너그럽게 받아주세요. 네가 생활비라도 안 보태줬으면 나 진짜 요절했을 거야. 어머니, 지금 돌아가셔도 요절은 아닐 텐데. 예, 너도 참, 아유, 고맙다는 소리잖아. 아시면 됐어요. 우리 큰며느리가 최고다. 우리 사돈이 최고야. 우리 엄마요? 사부인이 얼마 전에 돈을 보내셨더라고. 둘째네 그렇게 된 거 안타깝다고. 맛있는 거 사 먹이라고. 그래서 사주셨어요? 아유, 걔들 뭐가 이쁘다고 좋은 밥을 사 먹이니. 내 집에 얹혀 살면서 돈만 축내는데. 잘 모아서 내 노후 자금할 거야. 친정이 펜트하우스에 산다는 것이 밝혀진 뒤 시어머니의 대우는 180도 달라졌어요. 명절 앞두고 뭘 사갈지 여쭤보면 대뜸 그러세요. 아유 됐다. 네가 사올 게 뭐가 있어. 우리가 다 준비할 테니까 넌 와서 먹기만 해. 에이 그래도 같이 해야죠. 네 동서가 음식 배우기 시작하니까 꽤 잘해. 너보다 손맛이 낫더라. 어머니, 제 음식이 그렇게 맛이 없으셨어요? 얘도 참, 아유, 섭섭해하지 마. 넌 친정이 펜트하우스에 사는데 그런 것까지 잘 안 해도 돼. 그래도요. 동서 혼자 하면 힘들 텐데. 제가 해봐서 알잖아요. 아이고, 절대 혼자 안 해. 나랑 지 남편이랑 다 같이 하지. 어머니 힘드실 텐데. 맏며느리인 제가 가서 해야 하는데. 아이고 됐다니까.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어머니 암 수술 받으신 뒤로는 체력도 많이 약해지셨는데 그냥 제가 할까 봐요. 사실 엄마의 여동생의 반찬 가게가 대박난 뒤 엄마가 매달 저한테 용돈을 보내주셨거든요. 키우는 내내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게 없어서 그런다고 하시는데 처음에는 안 받으려고 했는데 요즘은 그냥 받아서 감사히 쓰고 있어요. 특히 시어머니한테 생색내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이제는 동서도 제 앞에서 고개도 제대로 못 들어요. 형님 오셨어요? 어머, 집이 왜 이렇게 깨끗해? 동서가 고생이 많았겠다. 그렇죠 뭐. 집이 좀 크니까 청소 인력이라도 부르려고 하면 어머님이 불호령을 내리셔서요. 아휴 저런. 이번 달에는 내가 한번 불러줄까? 형님 정말이에요? 서방님 월급은 어머니가 다 가져가신다며. 친정에서도 이제는 더 해줄 돈도 없다고 연 끊으셨다고 하고. 동서가 무슨 돈이 있겠어? 형님은 친정엄마한테 용돈 받으신다면서요? 내가 됐다고 해도
엄마고 여동생이고 자꾸 뭘 줘. 덕분에 나는 복직 생각도 안 하고 있지 뭐. 그래도 사람 일 모르는 건데 복직은 해야겠지? 형님 편한 대로 하시면 되죠. 그나저나 그럼 이번 달 청소는? 그래, 내가 불러줄게.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어디서 나타나신 건지 불호령을 내리시더라고요.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청소도 네 손으로 못해? 어머니, 저 밥하고 빨래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워요. 진짜 안 해봤던 거라. 아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냐? 그럼 남의 돈을 떼먹지를 말던가. 어머니 아들이 떼먹은 거잖아요. 그 돈으로 너는 안 살았고. 아가, 너 얘랑 말 섞을 거 없어. 아직도 처질라면 멀었어. 응? 추워, 얼른 들어와. 몸 조심해야지. 제가 하필 둘째까지 가는 바람에 시댁에서 저는 아주 공주 대접을 받네요. 돈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 제 눈치를 보는 게 어떨 때는 씁쓸하다가도 묘하게 통쾌하기도 하네요. 당분간은 전세 역전된 이 상황을 마음껏 즐겨보려고요.